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지적 호기심. 오늘 저희가 한번 제대로 충전해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요, 정말 많은 분들이 꿈꾸는 내 집 마련 있잖아요. 근데 이게 참 안타까운 현실이 되어버린 사건이 있어서요. 춘천의 시온 숲속의 아침뷰라는 민간 임대 아파트 얘긴데요. 네, 그 사건. 참 문제가 많죠. 네, 무려 300세대가 넘는 입주 예정자분들이 어쩌면 정말 평생 모은 돈일 수도 있는 수억 원의 보증금을 날릴 위기에 처했다고 합니다. 공사는 멈췄고 돈은 증발했다고 하고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저희가 뉴스 영상이나 인터뷰 여러 자료들을 좀 모아봤거든요. 이걸 바탕으로 한번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이게 단순히 그냥 한 아파트 단지의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건설 경기도 어렵고 또 민간 임대주택 제도 자체의 허점 문제, 그리고 이걸 관리 감독해야 할 기관들 있잖아요. 허그 같은 이런 기관들의 책임 문제까지 아주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사안입니다. 오늘 청취자 여러분께서 이 사건의 핵심, 또 그 이면에 있는 구조적인 문제까지 좀 명확하게 보실 수 있도록 제가 아는 선에서 꼼꼼히 짚어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일단 사건 개요부터 좀 정리해 볼까요? 춘천시 근화동에요. 그 공지천 바로 옆이더라고요. 네. 3개동 318세대 규모로 짓고 있던 아파트 시온 숲속의 아침뷰. 네, 맞습니다. 원래는 작년 6월 입주 예정이었는데 이게 자금난 때문에 올해 7월로 미뤄졌어요. 벌써 1년 이상 늦어진 거죠. 네, 그렇죠. 그런데 그러다 작년 10월에 시공사가 그만 부도 처리된 겁니다. 네, 공정률 77% 상태에서요. 네, 77%면 거의 다 지른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서 딱 멈춰버린 거죠. 현장 가보면 크레인도 그냥 그대로 서 있고 그렇더라고요. 근데 진짜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입주 예정자들이 이미 낸 돈, 계약금이랑 중도금 합쳐서 무려 300억 원이 넘는다는데 네, 300억이요. 이 돈이 안전하게 보관이 안 되어 있었다는 거죠. 이게 말이 되나요? 그렇죠. 보통 민간 임대 아파트는 계약자 보호를 위해서 그 주택도시보증공사, 허그라고 하죠. 이 허그의 임대보증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보증보험이요? 그리고 계약금이나 중도금 같은 돈은 당연히 허그가 지정한 안전한 계좌에 딱 예치되어서 보호를 받아야 하는 거고요. 당연히 그래야죠. 이 시온 숲속의 아침뷰, 또 허그 보증에 가입은 돼 있었어요. 총 보증 규모가 한 385억 원 정도 됐습니다.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허그가 이 범위 안에서 보증금을 돌려줘야 하는 시스템인 거죠. 네, 385억 원이요? 그런데 막상 허그 지정 계좌를 까보니까 입금된 돈이 고작 78억 원, 전체 필요한 돈의 한 20%, 그 정도밖에 없었던 겁니다. 20%요? 그럼 나머지 300억 원 넘는 돈은요? 그냥 사라진 건가요? 네, 사실상 허그의 보호망 밖에 있었던 거죠. 증발했다고 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와... 300억 원. 아니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입주 예정자들은 당연히 자기 돈, 특히 중도금 같이 큰 돈은 은행 통해서 허그 지정 계좌로 잘 들어가고 있겠거니 믿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보통 중도금은 개인이 직접 내는 게 아니고 은행에서 집단 대출로 바로 시행사나 신탁사로 가니까요. 맞아요. 그러니까 더 의심하기 어렵죠. 대체 그 많은 돈이 어디로 간 걸까요? 여기서부터 이제 여러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게 드러납니다. 첫 번째는 역시 시행사의 자금 유용이에요. 자금 유용이요? 네. 당연히 허그 지정 계좌로 넣어야 할 계약금, 중도금을 거기 안 넣고 회사 운영비나 공사비로 그냥 직접 써버린 걸로 보입니다. 아, 자기들 마음대로요? 시행사 대표는 나중에 잡혀서 조사받을 때 공사 빨리 하려고 그랬다. 허그 계좌 넣었다 빼려면 2, 3주 걸려서 공사 늦어질까 봐 그랬다. 이런 해명을 했어요. 허허, 그게 해명이 되나요? 근데 이거 명백한 계약 위반이고 절차 무시죠. 심지어는 준공만 빨리 시키면 허그 보증 문제나 대출 문제는 다 해결될 줄 알았다. 이런 좀 어떻게 보면 황당한 변명까지 했더라고요. 공사 빨리 하려다 공사가 멈추고 300억이 사라졌다. 진짜 앞뒤가 안 맞는 얘기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또 이 아파트가 처음부터 민간 임대로 아니었어요. 원래 지역주택조합, 지주택이라고 하죠. 아, 지주택이요? 그거 말 많잖아요. 네, 맞아요. 그 방식으로 추진하다가 중간에 민간 임대로 사업 방식을 바꾼 경우예요. 아하, 전환된 거군요. 이 전환 과정에서의 관리 부실도 커요. 민간 임대로 바꾸면서 기존 조합원들이 냈던 돈을 새로 만든 허그 지정 계좌로 제대로 옮겨서 관리했어야 하는데 그걸 제대로 안 한 걸로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민간 임대로 전환된 이후에 새로 계약한 분들 한 70여 세대 되는데 그분들 돈 대략 78억 원 정도만 허그 통장에 들어간 거죠. 아, 그 과정에서 뭔가 꼬였군요. 그럼 돈을 내보낸 은행들, 금융기관은요? 중도금 대출해준 곳들,
책임 없나요? 몇백억이 오가는데 제대로 확인도 안 한 건가요? 하니까 그냥 시행사 계좌로 바로 돈을 보낸 사실이 드러났어요. 네. 아니, 어떻게 공문 한 장 받고 그냥 보냈다고요? 네, 처음 몇 번은 제대로 보내다가 시행사가 공문 하나 보내니까 그 다음부턴 그냥 계속 시행사 계좌로 입금해 준 거예요. 이게 명백한 관리 부실이죠. 와, 이건 진짜 심각한데요? 심지어 더 황당한 건요. 일부 계약은 실제 있지도 않은 38층으로 계약서를 가짜로 만들어서 1억 넘는 중도금 대출이 나간 정황까지 나왔어요. 38층이요? 그 아파트 38층 아니잖아요. 그렇죠. 짓지도 않는 38층 계약서로 대출이라니 이게 정말 말이 안 되죠.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엄청나게 질타를 받았습니다. 있지도 않은 층수 계약서라니 이건 뭐 거의 사기대출 수준 아닌가요? 기가 막힙니다, 진짜. 그럼 보증서 준 허그는요? 정말 몰랐을까요? 보증공사인데 이런 위험신호 몰랐다는 게 말이 되나요? 허그의 역할도 참 논란이 많습니다. 허그 측은 시행사한테 보증금 제대로 안 들어오고 있다. 빨리 정상화해라. 이렇게 공문을 여러 번 보냈다고 주장은 해요. 공문만 보냈다. 네, 근데 문제는 뭐냐? 정작 돈을 낸 당사자, 계약자들한테는 이 위험한 상황을 제대로 안 알렸다는 거예요. 아, 입주 예정자들은 전혀 몰랐던 거네요? 네, 대부분 공사 중단되고 나서야 허그의 보증금 돌려달라고 문의했다가 고객님 돈은 저희 계좌에 거의 없는데요? 이런 충격적인 답변을 처음 들은 거죠. 세상에. 더구나 허그는 우리는 지정 계좌로 들어온 돈 그 78억 원만 책임 있다. 약관에 서명하지 않았냐? 심지어 돈 제대로 들어오는지 최종 합의는 계약자 본인 의무다. 이런 식으로 좀 책임을 회피하려는 듯한 태도를 보였어요. 계약자 의무요? 그럼 보증기관이 왜 필요한 거죠? 와, 뭔가 단단히 잘못됐네요. 법적으로 자기들은 관리 감독 의무가 없다는 주장까지 했으니까요. 자, 그럼 잠시만요. 여기까지 얘기를 종합해보면 결국 이 사태는 정말 여러 단계에서 다 문제가 터진 거네요. 첫째, 시행사는 돈을 마음대로 빼다 썼고, 둘째, 은행은 확인도 안 하고 엉뚱한 데 돈을 보냈고, 셋째, 최종 안정망이어야 할 허그는 위험 신호를 알면서도 그냥 사실상 방치한 셈이고, 네, 정확히 보셨습니다. 총체적인 부실이죠. 결국 이 모든 시스템에 구멍들이 모여서 힘없는 입주 예정자들만 모든 피해를 떠안게 된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 피해가 고스란히 개인들에게 돌아간 거죠. 네, 300억 원 넘는 돈에 날릴 위기라니. 진짜 상상만 해도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피해 입으신 분들 지금 상황은 좀 어떤가요? 그분들 얘기도 들어봐야 할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입수한 자료 중에 그 입주예정자 협의회 부회장님 인터뷰가 있는데요. 들어보면 피해자 연령대가 30대 청년부터 80대 어르신까지 정말 다양하다고 해요. 그리고 이 사태 이후에 겪는 정신적 고통은 정말 말로 다 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그렇죠.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밥에 잠 못 자는 건 기본이고 정서불안, 우울증, 심지어 공황장애 진단받고 정신과 치료받는 분들도 계속 늘고 있다고요? 평생 모은 돈일 수도 있고 정말 부푼 꿈을 안고 계약했을 텐데 한순간에 악몽이 됐으니 오죽할까요? 그럼 경제적인 어려움도 엄청나겠네요. 당장 살 곳 문제도 있을 거고요. 맞습니다. 대부분이 큰 빚을 내서 계약금, 중도금을 마련했거든요. 퇴직금 전부를 넣으신 분도 계시고 여기저기서 추가 대출까지 받으신 분들도 적지 않다고 해요. 아이고. 새 아파트 입주만 기다리면서 전세나 월세 살던 분들은 지금 계약 만기가 다가오는데 당장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한 상황이고요. 특히 더 안타까운 건 이 아파트 들어가서 결혼하려고 했던 젊은 커플이나 아이 낳고 살 계획 세웠던 부부들, 이런 분들은 인생의 중요한 계획 자체가 그냥 다 무너져버린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정말 삶 전체가 흔들리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입주 예정자들은 비상대책협의회를 꾸려서 시행사, 그리고 돈 잘못 보낸 금융기관, 관리 못한 허그까지 다 싸잡아서 손해배상 소송 걸고 또 대출 자체를 무효로 해달라는 소송도 하고 아주 힘든 싸움을 하고 계십니다. 네, 사기 혐의로 형사 고소도 하셨다고 들었어요. 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사기 혐의로 고소도 진행 중입니다. 정말 하루하루가 피말리는 싸움이겠네요. 듣다 보니 이 사건이 단순히 한 현장의 문제를 넘어서 민간 임대 아파트라는 제도 자체에 대해서도 좀 생각해보게 되네요. 원래는 이게 장점이 많은 제도라고 들었는데요. 네, 맞아요. 취지 자체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 공인중개사협회 강원도의 회장님 설명 들어보면요.
민간 임대 아파트가 장점이 꽤 있어요. 어떤 장점들이 있죠? 일단 주변 시세보다 좀 싸게, 그리고 최대 10년까지 길게 안정적으로 살 수 있다는 거, 이게 크죠. 네, 10년 거주 보장이요. 임대료도 막 올리는 게 아니라 법으로 2년에 5% 이내로 딱 제한되어 있고요. 그리고 임대 기간에는 이게 내 집으로 안 쳐지니까 취득세, 재산세, 종부세 이런 세금 부담이 없어요. 아, 세금 혜택도 있군요. 청약 통장 없어도 되고 집이 있어도 신청 가능하고요. 무엇보다 10년 뒤에는 그 집을 우선적으로 분양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니까 내 집 마련에 징검다리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기대가 큰 거죠. 와, 듣기에는 정말 좋은데요. 그런데 이번 춘천 사례 보면 뭔가 치명적인 단점이나 위험이 있는 것 같아요. 뭐가 문제일까요? 그렇죠. 장점만 있는 건 아닙니다. 조심해야 할 부분도 분명 있어요. 우선 모든 단지가 10년 뒤에 꼭 분양 전환되는 건 아니에요. 계약 조건을 잘 봐야 하고요. 또 분양 전환 되더라도 그때 시세 기준으로 분양가가 정해지니까 생각보다 비쌀 수도 있어요. 아, 분양가가 생각보다 높을 수 있다. 네. 그리고 중간에 사정 생겨서 나가게 되면 보증금에서 뭐 감가상각비 이런 거 떼고 받아서 원금 손실 볼 수도 있고요. 하지만 진짜 가장 큰 위험은 이번 경우처럼 사업 주체, 즉 시행사가 망해버리면 보증금을 몽땅 떼일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제일 무섭네요. 특히 그 임차권이라고 하죠. 임대 아파트 들어갈 권리를 개인들끼리 사고 파는 거, 양도양수라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명확한 지침이나 안전장치가 좀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어요. 아, 개인 간 거래 위험성이요? 네, 위험한 거래가 될 수 있는데 뭐 국토부에 물어봐도 뚜렷한 답을 듣기 어렵다는 얘기도 있고요. 결국 아무리 허그 보증서가 있다 해도 이번처럼 시스템에 구멍이 나면 그냥 휴지 조각이 될 수도 있다는 걸 보여준 거죠. 정말 답답하네요. 그럼 이 꽉 막힌 상황 해결책이 있긴 있나요? 지금 어떤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크게 보면 두 가지 길이 얘기되고 있어요. 하나는 환급 이행이라는 건데요. 네, 말 그대로 그냥 지금 허그 계좌에 남아있는 돈 그 78억 원만이라도 계약자들한테 나눠주고 공사 멈춘 건물하고 땅은 공매, 그러니까 경매로 팔아버리자는 거예요. 그리고 그 판 돈으로 허그가 자기들 빌려준 돈이나 비용 같은 거 먼저 챙겨가는 방식이죠. 잠깐만요. 그럼 입주 예정자들은 300억 넘게 냈는데 고작 78억 가지고 나눠 가지라는 거예요? 그것도 다 받는 게 아니라? 그렇죠. 게다가 지금 건설 경기 안 좋아서 공매로 넘겨도 제값 받기 힘들 거거든요. 그러면 입주 예정자들은 진짜 낸 돈의 일부만 받거나 아예 못 받을 수도 있어요. 와, 너무하네요. 근데 더 기가 막힌 건요. 허그가 이 사업장 판돈에서 이 아파트 사업에 빌려준 돈뿐만 아니라 전혀 상관없는 시행사의 다른 사업장 빚까지 여기서 먼저 떼어가겠다고 주장한다는 거예요. 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상관도 없는 빚을 왜 여기서 갚아요? 입주 예정자들 입장에선 정말 속 터질 노릇이죠. 그래서 엄청 반발하고 있고 국회에서도 허그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아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아니, 자기들이 보증 잘못 써놓고 왜 피해자들 돈으로 자기들 다른 빚부터 갚겠다고 하는 건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네요. 그럼 다른 방법은 없어요? 입주 예정자들은 뭘 원하는데요? 입주 예정자들이 정말 간절히 원하는 건 두 번째 방안, 바로 계속 사업입니다. 계속 사업이요? 네, 어떻게든 새로운 시공사를 찾든 아니면 기존 사업 주체가 돈을 더 구하든 해서 공사를 다시 시작하고 완공해서 입주하자는 거죠. 입주 예정자분들은 우리가 합리적인 수준에서 추가 분담금을 더 내더라도 좋으니까 제발 공사만 다시 하게 해달라고 호소하고 계세요. 추가금을 내더라도 완공을 원하시는군요. 근데 이것도 현실적으로 넘어야 할 산이 너무 많아요. 일단 시행사가 진 빚이 엄청나잖아요. 그 부채 문제 해결해야죠. 또 추가 공사비는 어떻게 마련할 건지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큰 문제가 돈 못 받은 하청업체들이 건물에 유치권을 걸어놨어요. 유치권이요? 네, 공사대금 달라고. 지금 한 10개 업체가 총 75억 원 정도 못 받았다고 유치권 행사 중인 걸로 알려졌어요. 이거 해결 안 되면 공사 못 하거든요. 와, 75억 원. 이것도 큰 돈이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 모든 걸 다 해결하고 사업 다시 하겠다고 해도 마지막으로 허그가 오케이 하고 승인해줘야 해요. 정말 쉽지 않은 길이죠. 듣기만 해도 진짜 첩첩산중이네요. 이런 상황에서 춘천시나 국회 같은 데서는 뭘 하고 있나요? 좀 나서서 중재하거나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춘천시가 처음에는 좀 소극적이었는데 사태가 심각해지고 비판 여론이 커지니까 뒤늦게 좀 적극적으로 나서고는 있어요. 아, 다행이네요.
앞으로는 민간 임대사업 승인할 때부터 사업자 자금 능력이나 이력 같은 거 꼼꼼히 보고 공사 중에도 보증금 제대로 내는지 계속 점검하겠다. 이런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놨고요. 또 지금 이 사태 해결하려고 매주 허그, 시행사, 은행, 입주 예정자 대표 다 모아놓고 회의를 주재하면서 중재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중재 회의를 하는군요. 네, 처음에는 다들 서로 네 탓이다 하면서 책임 미루기 바빴는데 이렇게 계속 시에서 중재하고 문제가 공론화되니까 조금씩이나마 계속 사업적으로 뭔가 같이 방법을 찾아보려는 분위기는 생기고 있다고 해요. 국회에서도 국토위나 행안위 중심으로 허그랑 관련 부처 관리감독 부실 문제를 계속 지적하면서 정부 차원에서 대책 마련하라고 강하게 압박하고 있고요. 네, 오늘 춘천 시온 숲속의 아침 뷰 사태 정말 깊이 들여다봤는데요.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소중한 내 집 마련 꿈이 이렇게 허망하게 무너질 수 있다는 거,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 사회 시스템 곳곳에 구멍이 참 많다는 걸 정말 생생하게 봤습니다. 그렇죠. 결국 뭐 시행사의 어떤 도덕적 해이, 또 금융기관의 안일함, 그리고 마지막 보루여야 할 보증기관의 소극적인 대처, 이런 게 다 맞물려서 수많은 피해자를 낳은 거잖아요. 정말 안타깝고 비극적인 사건입니다. 이게 절대 그냥 운 나쁜 몇몇 사람들의 일 이렇게 볼 게 아니거든요. 부실 사업자를 제대로 걸러내지 못하는 시스템의 부재, 또 복잡한 금융이나 보증 시스템 속에서 정보가 부족한 일반 소비자들이 보호받을 장치가 얼마나 미흡한가, 이걸 여실히 보여주는 거죠. 네, 우리 사회의 민낯을 보는 것 같네요. 춘천시가 뒤늦게라도 대책 마련하고 기관들 태도가 좀 변하는 건 다행이지만 이걸로는 부족하죠. 정말 입주 예정자분들 피해가 조금이라도 회복되고 다시는 이런 억울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제도 개선, 사회적 안전망 강화가 정말 시급해 보입니다. 맞습니다. 부디 더 늦기 전에 실질적인 해결책이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이 이 복잡한 사태를 이해하시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 한번 던져보고 싶네요. 우리는 과연 이렇게 복잡하게 얽히고 설킨 시스템 속에서 안전하다는 말을 어디까지 믿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개인이 아무리 조심해도 피하기 어려운 이런 구조적인 위험 앞에서 우리 사회는 어떤 든든한 울타리를 만들어줘야 할까요? 한 번쯤 각자의 자리에서 깊이 고민해볼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중요한 질문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지적 갈증을 확 풀어드릴 흥미로운 주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